자, 새마을금고가 양문석에게 돈을 11억 빌려줬는데 자기들은 양문석이한테 쏘갔다. 양문석이가 합법적으로 가장했다 말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양문석이는 지역구가 경남 통영이고 여태까지요. 2020년에 양문석이의 정치 기반은 경남 통영이었어요. 통영 고성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서울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문석이가 돈을 빌린 곳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목적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자기 각 새마을금고縄張り내부에 있는 이 소상공업자를 돕는 것이 새마을금고의 목적인데, 자, 대구 수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문석에게 11억이 빌려졌을 때는 누군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와 연결이 되는 사람을 양문석이가 잡았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금융이요, 개판 5분 전인 거는 다 알고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금융 곳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빽이 있는 사람은 이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불법으로 돈을 빌리고, 빽이 없는 사람은 어림도 없죠. 기준에 벗어나면 절대 안 빌려주죠.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준 사람이 퇴직을 했고 우리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고 양문석이가 우리를 쏘겠다지만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엉뚱한 이름 예금 1년째 모른 새마을금고라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짜리 예금 계좌를 엉뚱한 고객 명의로 잘못 개설한 사고가 났는데 금고가 1년 동안 모르다가 예금 만기가 되었어야 고객 명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행안부 지시로 뒤늦게 검사에 들어간 중앙에는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했지만은 시스템상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헷갈려 개설 사고가 났는데 예금 만기 때야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정도로 새마을금고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난달에는 한 금고 직원이 비밀번호 변경 서류를 조작해 고금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새마을금고다. 제가 작년부터 새마을금고를 나무란 이유가 있고 왜 하필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는가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런 빽을 통한 그야말로 이 불법 대출이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양문석이 관련해서 양문석이가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 그리고 윤도순이라는 새마을금고 중앙의 사회이사의 친분을 고리로 해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불법 대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2018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의 사회이사로 활동한 윤도순이라는 사람은 20대,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 김부겸은 수성 새마을금고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김부겸을 지원하는 새희망포럼 전남지부 책임자도 맡았다는 거예요. 윤도순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것은 일종의 이 새마을금고들의 연합체인 중앙본부고 거기에 사회이사는 정치적 빽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부겸이 행안부 장관일 때 행안부의 담당 부서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회이사로 윤도순을 추천했다. 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문석이가 윤도순 이사의 도움을 받아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제보가 왔고 김부겸과 윤도순의 친분관계, 양문석이가 김부겸의 지역구에 있었던 수성구 새마을금고로부터 문제 있는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0% 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로는요, 양문석이 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소상공업자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5억의 이 사업자 관련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정에 들어간다라는데 딸 이름으로 11억을 대출받았으면 11억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출받은 돈을 사업에 썼다라고 나중에 그 대출 금융기관에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양 후보의 자녀는 5억 영수증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수성새마을금고는 나머지 6억은 잠원동 아파트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 즉 내부 업체로부터 사채를 빌린 돈을 갚는 대안대출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자 대출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 용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11억 대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가 고율의 금리로 사업상의 손해가 클 경우에만 대환대출이 되지만 이거는 집 투기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금감원장은 양문석의 대출이 명백한 편법이 아닌 불법 대출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새마을금고는 이 11억을 전부 환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양문석이는 한 달 안에 아마 11억을 갚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양문석이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아파트 매매 수준이 38억에서 43억 정도인데 40억이라고 가정하면 LTV를 적용한 뒤 선순위 채권 11억을 빼주면 주담대로 9억 정도를 받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양문석의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이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훨씬 적어지고 양이 받은 대출금으로 딸 빚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거다. 양문석이 좀 망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 거라고 보이는데 아마 좀 싸게 팔겠죠. 자, 그런데 양문석의 딸이 영수증도 5억짜리가 가짜라는 것은 그건 뭐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11억 대출 받아서 6억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억은 무슨 의류 같은 것을 사는 데 썼다. 의류 물품 구입. 추정컨대 옷 파는 인터넷 쇼핑몰 뭐 이렇게 딸이 떠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딸이 11억을 대출받고 6개월 뒤에 캐나다 연수를 떠났고 통신 판매 사업자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에 5억 정도를 옷 같은 거를 사는 데 썼다라는 게 이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대출 사기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딸이 냈느냐? 그렇다면 통신 판매 사업이라면 딸이 공대생인데 스타트업도 아닌데 무슨 공대생이 통신 판매 사업이라면서 해가지고 옷 같은 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그런 서류를 갖다 냈느냐? 통신 판매하고 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통신 판매는 언제 됐느냐? 4개월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양문석이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은 2021년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기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놨고, 대구 새마을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출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사업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통신 판매업자면 이거 그냥 통신 판매업자가 옷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억의 이 영수증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양 스스로 내부업체 돈을 갚는데 6억 3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5억을 했다. 그러면 그 5억가량의 물품 구입 영수증은 가짜 영수증을 냈거나 거짓을 말했다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이 뭔지 항목을 빨리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자, 백을 쓰면 금융기관의 대출도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져요. 평범한 서민이 금융기관 가서 대출하면 1억 아니 1,1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기관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웃기는 꼬라지죠. 새마을금고요. 진짜 문제 많아요. 양문석한테 왜 하필 새마을금고가 걸려들었을까요?